네, 일단 두 번째로 저희 대구 서부고등학교의 배은지 선생님의 발표를 좀 들어볼 건데요. 발표 듣고 또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미래교육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대구 서부고등학교 교사 배은지입니다. 사실 저는 발표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아마도 요번에 최영빈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셨을 배현진 선생님께 최영빈 학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아이비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마도 최영빈 학생의 발표는 내가 이제 아이비를 들을지 말지에 관해서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이비를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많은 교원분들께, 그러니까 선생님분들께 도움이 되는 발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영빈 학생이 여정이 곧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아이비를 공부하고 이 아이비 교육과정에 몸을 담게 되면서 이러한 교육과정 자체를 공부하는 데 많은 흥미를 느끼고 이것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발표가 이런 아이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되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서부고등학교의 아이비 운영 현황 및 국어 수업 사례입니다. 서부고등학교는 현재 아이비 DP 후보학교로 아까 앞서 발표한 사대부고와 다르게 후보학교입니다. 2023년에 인증을 준비할 것이고요. 서부고등학교가 어떻게 인증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국어교사로서 어떤 수업을 해왔는지에 관해 간단하게나마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서부고등학교의 아이비 준비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2022년에 서부고등학교가 아이비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부고등학교가 작년에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국어교사로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에 관해 방학 중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비 학생 프로그램 언어와 문학 수업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비를 적용한 문학 수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부고등학교의 아이비 준비 과정입니다. 아이비 교육 과정에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최영빈 학생도 사대부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바탕으로 각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부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서부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창의와 배려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 수 있는 품격, 실력,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이게 바로 서부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제가 앞으로 아이비 교육 과정을 지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국제적 소양을 갖출 수 있게 지도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대부고도 거쳐왔을 IBDP 인증 타임라인입니다. 서부고의 경우에는 2022년에 인증 준비를 시작하였고 2023년에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프리DP 과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2024년에 2월 1이 시작될 것이고, 만약 계획대로 인증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에 학생들이 외부 평가를 치르게 될 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2월에 IBDP 후보학교를 신청서 제출했고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11월에 컨설팅을 방문받았고,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인증 절차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인증학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년 6월에 인증심사 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2023년 9월에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10월에 DP 외부 시험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부고에서는 가장 먼저 IBDP 준비 과정을 이수하는 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2022년에 배부된 2023학년도 서부고등학교 입학 안내 책자에 따르면 서부고등학교는 2023년 2월에 IBDP 준비 과정을 이수하는 학급을 2학급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직 학급이 구성되지 않아서 두 학급이 구성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약 학급이 계획과 같이 구성이 된다면 학생들은 DP 준비도 향상 프로그램을 듣게 됩니다. DP 2월 1을 시작하기 전에 최영빈 학생이 했던 것처럼 먼저 IB 교육 과정에 대해 배우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그룹별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준비도 향상 프로그램을 듣게 되며 이 학생들이 DP 2월 1을 시작하게 되면 선택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고 핵심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영민 학생이 들은 과목과 다른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IB 시각예술과 같이 이렇게 IB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도 개설되는 과목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본 발표를 들으시는 청중 여러분께서는 IB에 관해서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진행될 인증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서부고가 2022년에 어떤 교육과정을 진행했는지에 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부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서부고를 살펴보면 강점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서부고의 학생들은 굉장히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수용적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 서부고에 발령 받았을 때도 학생들이 너무 착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해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을 마음속 깊이 존경해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점이나 위협 부분을 보시면 서부고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결손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이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약점 부분에 추가로 보시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 여건적으로도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 개선 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교육시설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상태라서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서부고 연구학교의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IBDP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IBDP 교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IBDP 연계 수업 및 평가를 운영한 것이었는데요. 이 연구 과제에 따라서 실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IBDP 신입생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3개년 교육과정 편제표를 작성하였는데요. 교육과정 편제표는 제시한 그림과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프리DP 과정에서 그 프리DP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디플로마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서 학생 준비도 향상을 위해 프리DP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점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부진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드림 학교를 좀 소위 말해 빡세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두드림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이 기초 부진을 벗어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과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 가장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그 다양한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 참여형 선진형 교과교실제 공간 설계 사업도 운영했는데요. 사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 학교를 많이 탐방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많이 의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서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숙사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 청매관이라는 공간이 놀고 있었는데요. 이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혁신 사업을 운영해서 교수 공간 및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 그다음에 신학기 교직원 연수, 그리고 연구학교 및 후보학교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IB 탐구 기반 학습 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아까 최영빈 학생이 했던 발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최영빈 학생이 중학생이었을 시절에 사대부고 선생님들이 하는 IB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 시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IB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7월 16일에 대구 시내 중학교 학생
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IB 교과별 개념 중심 탐구 기반 학습 및 평가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 수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기반 수업 및 평가안을 개발했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IBDP 철학과 주제를 반영해서 자율활동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한 바와 같지만 마찬가지로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께서 좀 흥미로워하실 부분이 대구 서부고 같은 경우에는 IB에서 후발주자입니다. 동시에 또 약점이나 위협 요인이 많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 시송고등학교라는 곳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국제 교류 활동을 2022년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만 시송고등학교와 서부고등학교는 둘 다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 IB를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그 선진학교인 대만 시송고등학교와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해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5월 18일에는 양국 IBDP 코디네이터 간 협의회가 있었고 5월 25일에는 대만의 IB 진학 컨설턴트가 본교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만 선생님들이 방문하실 때 저도 그 회의에 많이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IB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입학 시험을 치러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지 등등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 결연 체결식을 개최했고요. 11월에서 12월까지는 온라인 협업 수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협업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영어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만 시송고 디자인 기술 수업과 융합 수업을 실시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번 12월에 진행된 서부고 학교 축제에서 타이페이 랜선 투어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이 교실이 저희 학교의 한입꿈틀 교실인데요. 이 한입꿈틀 교실에 타이페이 랜선 투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축제 기간에 실시간 상방향으로 대만 시송고등학교에서 타이베이 랜선 투어를 진행하고 저희 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유튜브로 접속하여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저희 반 부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로 접속을 해보았는데요. 그 다양한 친구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 타이베이 랜선 투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도 IB 교육 과정을 어떻게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부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국어 교사인 만큼 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IB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IB 학생 프로그램 언어와 문학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주제는 매체 자료에 담긴 작가의 의도 분석하기였고 관련 탐구 질문은 매체 자료가 쓰이고 수용되는 맥락을 고려할 때 작가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가였습니다. 중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탐구 질문을 중학생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였는데요. 아마 최영빈 학생은 이 관련 탐구 질문이 그 외부평가 페이퍼 1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수업 과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매체 자료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매체 자료의 표현 방법을 익히게 하고 동시에 매체 자료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해 보게 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논리터러시 텍스트에서 작가가 어떠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페이퍼 1에 가장 초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걸 좀 중학생 학생들에게 익숙한 자료로 한번 해보게 하고 싶어서 이러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 작가가 되어 표현을 직접 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곡 연작소설의 일부인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비를 대상으로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고 그 동일 작가, 즉 조세희 작가가 마찬가지로 사진도 찍었거든요. 이 조세희 작가가 찍은 사진집인 침묵의 뿌리에 실린 노동 현장의 사진을 함께 살펴보고 사진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작가의 의도가 사진 자료와 텍스트에 어떻게 달리 표현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보여드리면 학생들에게 그 보여줬던 PPT 자료를 지금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시한 그 사진, 제시한 그 사진은 공익 광고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익 광고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제시된 그 주제와 같이 이러한 주제를 찾아보고 그림과 문구가 이러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하게 함으로써 매체 자료의 표현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였고요. 동시에 이런 걸 분석해보고 너희도 너희의 의도를 이렇게 공익 광고로 표현해봐라 해서 즉석에서 모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떠한 광고를 만들지 의논해서 다양한 그림 자료나 그 문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문구를 어떤 식으로 제시할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의도를 표현해 보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조세희가 찍은 1980년대 노동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주고 좀 더 이제 아까에 비해서 좀 더 깊이 딥하게 들어가서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피사체나 초점 이러한 구체적인 용어를 주고 이 사진이 어떻게 피사체를 드러내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작가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을 함과 동시에 조세희가 쓴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의 일부분을 읽고 주제와 표현 방법을 분석하게 하는 것까지가 저의 의도였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정도까지 매체 자료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까지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이후 활동은 강의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진 자료를 보시면 학생들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진 자료랑 문구를 편집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2년 1학기에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문학 수업입니다. 그 IB 외부 평가 중 하나인 페이퍼 2에서는 하나의 핵심 질문을 주제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나의 문학 작품을 심도 있게 읽어 나가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총 4개의 작품을 학습하며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배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론이 다 끝나면 4개의 작품 중 하나의 작품을 선택해서 서평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작품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며 상호 소통함으로써 위와 같은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한 텍스트는 다음 4개의 작품이었는데요. 노인과 바다, 뿌리 이야기,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그리고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투명인간, 뿌리 이야기, 노인과 바다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사실 교사로서 이러한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제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논제를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능길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장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바다를 읽고 학생들이 반대 신문식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노인과 바다를 읽었을 때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논제는 노인은 성공한 어부이다 였습니다. 이 수업 장면 중에 일부분을 보여드리고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이 학생들이 과연 어떤 쟁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토론 수업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수업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 생략하고 제가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로 띄운 부분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 반대신문식 토론을 진행하면서 칠판에 필기했던 내용인데요. 반대신문식 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판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늘 칠판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필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면에서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결과주의 역설을 언급하면서 성공을 판단하는 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학생 2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결과는 기준이 있는데 과정은 기준이 없다면서 반박을 하거든요. 이에 관해서 다시 학생 1은 성공의 기준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데 여기서 학생 2가
소위 말하면 카운터를 날립니다. 책의 일부분을,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의 일부분에 인용하면서 산티아고는 자신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 산티아고를 성공한 어부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러한 그 학생들의 반박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은 성공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라는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면서 그 책의 한 구절 한 구절까지 심도 있게 읽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이 IB의 페이퍼 2를 작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읽고 이것이 제시된 어떤 핵심 질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IB의 일부분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학 수업을 진행해 보았고요. 저는 국어 교사로서 IB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텍스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짧게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상으로 그 서부고등학교 IB 운영 현황과 국어 수업에 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고등학교의 DP 코디네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발표였기를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질의나 뭐 기타 내용들은 종합 토론 시간에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